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판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배워봤었는데요. 변환단층이라는 게 발견이 됐고, 해령 사이에서 그리고 그 변환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로부터 지구가 10여 가지의 판으로 갈라져 있지 않을까. 자, 요런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판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렇게 서로 판끼리 만나고 있는 걸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했었고, 판끼리 서로 멀어지고 있는 이런 경계를 발산형 경계, 그리고 판끼리 서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경계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요거 확실하게 한번 알아두면 정말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또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해봅시다. 자,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수렴형 경계부터 갈게요. 자, 수렴형 경계에서 일단 먼저 베이스,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날 때는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 보통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해양판이 더 얇고 대륙판이 두껍잖아요. 해양판은 이렇게 얇으니까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뭔가 더 약해서 얇아서 이렇게 잘 내려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과학에서 보통 두 개가 만났는데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는요, 밀도 때문에 그래요. 밀도 때문에. 그죠? 밀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물이랑 기름 생각해보면 두 개를 섞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기름이 위로 떠오르죠? 자, 왜 그래요? 밀도가 물이 기름보다 더 크거든요. 그죠? 밀도가 큰 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면 저기 물 속에다가 쇠구슬 집어넣으면 쇠구슬이 가라앉잖아요. 왜요? 쇠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 것처럼 해양판이랑 대륙판이랑 만났을 때 해양판이 밀도가 대륙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선생님이 첫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멘틀은 감람암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포인트죠.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더 크거든요. 이게 현무암이 철이랑 마그네슘 요런 걸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요런 걸 많이 포함해갖고 지금 약간 검은색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강암보다 현무암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했을 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가고 있는 요 지대를 뭐라고 한다? 섭입대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저 현무암이 보통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저기 마그마가 굳을 때, 용암이 굳을 때 막 기포가,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긴 거지, 이게 구멍이 많다고 해서 밀도가 작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똑같은 조건으로 따져야죠. 그렇게 따지면 저기 화강암 구멍 막, 화강암에도 구멍 뻥뻥뻥뻥뻥뻥 뚫어놓으면은 이거는 밀도 더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같은 조건에서 따지면 이 화강암이라는 물질, 암석 자체, 그리고 현무암이라는 물질 자체의 밀도를 비교하면 철이랑 마그네슘 함량이 더 많은 현무암이 밀도가 크고, 그래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서로 충돌했을 때 내려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가 유형이 세 가지예요. 판이 두 개잖아요.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있으니까 해양판이랑 대륙판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해양판이랑 해양판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륙판이랑 대륙판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화산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형은 어떤 지형이 생기는지 요거를 알면은 게임 끝납니다. 됐죠? 어떤 지진이라는 거는 이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중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화산은 그냥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OX로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고요. 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기 산맥이라던가 해구라던가 이런 것 중에 뭐가 생기는지, 자, 쌤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먼저
요거 두 개 먼저 가볼게요. 두 개가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수렴형 경계 중에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자, 먼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인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수렴형 경계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멘틀 대류가 하강해야지 요거 따라서 이렇게. 자, 다시 여기다가 간략히 그려보면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이렇게 서로 수렴하려면 멘틀이 요렇게 대류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요거 따라서 위에도 둥둥 떠서 가겠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란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판이 소멸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어디 계속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판이 소멸하는 곳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요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기 누가 여기다 비누칠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끼리 막 까가가가가 하면서 마찰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찰이 꽈광 일어나는데 이 얕은 곳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꽝 해서 지진 터지는 게 바로 천발 지진이고, 굉장히 깊은 곳에서 터져갖고 꽝 지진이 일어나는 게 신발 지진이고, 요 중간 지점 한 70에서 300km 사이에서 일어나면 중발 지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갈 때 깊이 내려가면서 까가가가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천발 지진은 해구랑 가까운 쪽에서 주로 일어나고, 신발 지진은 저 대륙 쪽 멀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화산 활동도 일어나요. 자, 해양판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좀 밑에 쪽에서 이렇게 막 마그마가 생겨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여기서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 저기 다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거예요. 이 왜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지 다음 시간 나중에 배울 거고요. 지금 요것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마찰열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는 걸로 또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마찰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기 뭐 돌멩이끼리 이렇게 요즘 아무리 세게 비벼지고 부딪힌다고 해서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많이 생겨날 정도로 마찰열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원인은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마찰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고 그냥 화산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갈 때 마그마도 같이 생겨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그리고 말했듯이 밀도가 큰 판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해양판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여러분 뭐 둘 다 현무암이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밀도가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현무암도 뭐 저기 뭐 철이랑 마그네슘이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현무암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두 현무암 중에서 좀 더 밀도가 큰 현무암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아무튼 밀도가 큰 판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섭입이라고 하고, 자, 그 섭입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섭입대라고 한다. 그 지대할 때 대자 섭입지대, 섭입대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지형은 뭐냐면요. 먼저 여다 선생님이 저기 모식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갈 때 대륙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대륙판이. 자, 대륙판이 있을 때 얘가 밑으로 꽉 내려가면서 요 부분을 같이 살짝 이렇게 끌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겨요. 움푹 들어간 부분.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여기서 이게 잘 보면은 여기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겨요. 그죠? 요 부분을 얘가 내려갈 때 살짝 끌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움푹 들어가게 돼서 깊은 바다가 생기는데 이거를 배웠죠. 해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구 할 때 구자 씁니다. 똑같은 한자예요. 해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과 판이 충돌할 때요, 여러분 서로 막 이렇게 양쪽으로 짜부대면서 한쪽이 들어 올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쪽 부분에 보면은 이게 대륙 지각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 가지고 산맥이 쫙 생겨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산맥 아시겠죠? 자,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에 저기 중간에 바다가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걸 갖다 습곡산맥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습곡산맥으로 할 수 없죠.
이거는 섬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습곡산맥이 아니고 습곡산맥 주변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 경우에는 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호상열도라고 해요. 호상열도. 자, 호상열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 호가 여러분 여기 부채꼴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를 호라고 하잖아요. 호 모양의 면상할 때 상자. 그죠? 호 모양의 열지어져 있는 섬. 제주도 할 때 그 도잖아요. 섬도자. 그죠? 호 모양으로 열지어져 있는 섬을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위가 바다인 경우에는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안 부르고 호상열도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과 판이 충돌할 때,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구가 당연히 베이스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습곡산맥 또는 호상열도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케이스가 하나 더 남았죠.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자, 여기는 뭐 요건 똑같아요. 멘틀 대륙 하강하니까 당연히 수렴형 경계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똑같은데,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는 판이 소멸하는 곳이 아니고요. 충돌하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대륙판끼리 충돌할 때, 자, 둘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화강암은 밀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화강암끼리 충돌을 할 때는요, 하나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그냥 위로 솟구쳐요. 솟구치기만 하고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요 그림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멈춰버리고 이게 둘이서 계속 보통 한 명이 이렇게 야 눈 깔아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이렇게 쭉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가 내려가 하면서 막 싸우면서 계속, 왜 밀도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데가 낮기까지 하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커다랗게 큰 산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래서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요, 지형은 습곡산맥 하나만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섭입대라고 안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요 라인 따라서 충돌대라고 해요. 충돌대. 그래서 여기는 판이 소멸하는 곳이 아니니까 섭입대가 없는 거고, 그죠? 충돌대라고 한다. 그리고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천발 지진이야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막 부딪히면서 까각까각 할 테니까. 그리고 어쨌든 깊은 곳까지 충돌을 하다 보니까 중발 지진까지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거 간혹 가다가 어떤 교과서에서는 중발을 빼먹고 천발이랑 그냥 신발 요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요거 100km 기준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수렴형 경계, 저기 대륙판끼리 충돌할 때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로는 이게 천발 신발 두 개로만 나누진 않고요. 중간에 이제 30km 그리고 70km 해가지고 70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걸 신발, 그 다음에 30보다 얕은 곳을 천발, 30에서 70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중발, 요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나고 저기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해요. 아무튼 간에 뭐 문제에서 정확히 조건이 주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해양판이 요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이 해양판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다시 해양판이 깊숙이 들어가서 압력을 받으면서 마그마가 생겨나는 거예요. 정확한 건 나중에 배울 건데, 근데 여기서는 막 깊이 내려가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륙판끼리 충돌할 때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참고로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나지만 여기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부분이 조금 열을 받아갖고 마그마가 조금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뭐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진 않는데 요 밑에 부분에 마그마가 조금은 생길 수도는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대륙판끼리 충돌할 때는 하나가 이렇게, 이것도 그림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내려가요. 별로 안 내려가고 그냥 충돌을 하면서 계속 솟구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습곡산맥이 생긴다. 그런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지진이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깊은 곳에서 마그마까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와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해구 그리고 짜부가 돼서 올라와진 습곡산맥이 생기는데, 자, 해양판끼리 충돌할 때도 하나가 내려가고 여기에 습곡산맥처럼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산맥이라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호상열도라고 부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양판이 내려가는 섭입되기 때문에 마그마 그리고 화산 폭발까지 다 일어나는 거고요. 지진도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제 대륙판끼리 충돌할 때는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나고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한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습곡산맥만 생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거 밑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요게 맞는 그림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기는 섭입대라고 안 하고 충돌대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마그마도 올라와서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구도 생겼고요. 그래서 요걸 섭입대라고 한다.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두세요. 꼭 여기 하여튼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면 해구랑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해구랑 습곡산맥이 생기는데, 요거는 습곡산맥이라고 못 부르니까 호상열도로 하는 거고, 대륙판끼리는 습곡산맥만 생긴다. 자, 지금 바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양지각 내려가는 경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해양지각 내려갈 때 여기에 뭐 생긴다? 해구 생기고, 그죠? 해구 생기고, 요쪽에 마그마가 올라오는 요 부분에 호상열도가 생기는 건데,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 만날 때는 요걸 이제 습곡산맥이라고 한다. 그죠? 습곡산맥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리고 대륙지각끼리 충돌할 때는 습곡산맥 하나만 생긴다. 그리고 화산활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는 해양판이 내려가면서 까가가각 하면서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구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보면 A와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A판, B판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천발 지진이죠. 요게 천발 지진이고, 지금 요 허연 동그라미가 중발 지진이고, 요 X 표시되어 있는 게 신발 지진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B판이 A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게 그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해구고,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천발, 중발, 신발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여기서 해구에서 표기를 할 때 요렇게 해야겠죠. 요쪽으로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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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그죠? 요렇게. 그러면 A, B 중에서 뭐가 더 밀도가 큰 겁니까? B판이 밀도가 더 큰 판이 될 수 있다는 거. 요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발산형 경계 들어갈게요. 자, 발산형 경계는 말 그대로 판이 발산하는 경계, 서로 멀어지는 경계고요. 자, 요것도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 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히도 해양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는 지금 지구상에 우연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요. 요거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해양 멀어지는 경계, 대륙 멀어지는 경계. 자, 먼저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 상승하는 곳인 거 아시죠? 이렇게 다시 요게 모식적으로 그려보면, 이 판 두 개가 서로 요쪽으로 이동하려면은 멘틀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요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거 따라서 둥둥둥, 요거 따라서 둥둥둥 이렇게 가야 되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해야지만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거 뭐 계속 해양조 확장설부터 배웠었죠. 해양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잖아요. 그 마그마가 굳으면서 또 새로운 현무암이 만들어지고, 그 현무암이 또 양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화산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이렇게 막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무조건 화산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천발 지진.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신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기서 보면 신발 지진이라는 거는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 마찰 때문에 꽉꽉꽉꽉 일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해령 부분 보면 발산형 경계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갈라지는 부분이 요 위쪽이거든요. 그럼 요 부분에서 막 꽝꽝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렇게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는 천발 지진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발 지진이나 중발 지진이 일어나려면 하여튼 요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얘들은 그냥 서로 지각끼리 갈라지고 있는 곳에서만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지형은요, 먼저 이거 배웠었는데 해양판끼리 멀어질 때는 이렇게 산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산맥을 우리가 대관령 할 때 그 고개령자 써서 해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령 한가운데 있는 이 V자, 마그마 나오고 있는 이 V자를 뭐라고 하냐면 V자 열곡, 줄여서 그냥 열곡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륙판끼리 멀어지는 건요, 대륙판끼리 멀어지는 곳은 이렇게 약간 밑으로 움푹 들어간 지형이 생기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 조금 헷갈릴 텐데 열곡이라고 안 하고 열곡대, 지대할 때 대자 써서 열곡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열곡이랑 열곡대랑 조금 달라요. 열곡은 해령 한가운데서 이렇게 줄줄이 V자로 있는 거를 열곡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대륙끼리 멀어지면서 생기는 곳은 우리가 열곡대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뭐 요걸 낚시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거의 아무튼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쪽으로 해양지각이 벌어지면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계속 생기고 있는 곳이 발산형 경계다. 자, 그리고 이 열곡대가요, 자 보세요. 먼저 처음에 이렇게 대륙이 있을 때 멘틀 대륙가 상승하면서 벌어지니까 열곡대가 처음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 열곡대가 처음에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계속 양쪽으로 대륙지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지대가 계속 낮아져요. 움푹 패여서 낮아지다 보면 이제 밑으로 지대가 낮아지니까 바닷물 같은 게 차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열곡대가 이렇게 해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해령들도 대부분 옛날에는 열곡대였던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상에 열곡대는 별로 없고 거의 다 해령이죠. 왜냐면 그 열곡대가 결국엔 해령으로 다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그 아프리카 동쪽에 보면 이렇게 열곡대가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데 그 사진을 나타낸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는 계속 양쪽에 대륙지각이 벌어지다 보면 여기가 계속 움푹 들어가다 보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령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대서양 중앙에 있는 해령인데 요것도 이제 대륙이 요 양쪽이 서로 붙어 있었을 때는 처음엔 열곡대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해령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존형 경계는요. 자,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아요. 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죠. 뭐가 한쪽으로 내려간다든가 뭐 판이 갈라져 갖고 마그마가 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한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서 까가가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요 위에 판끼리만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그죠? 요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 신발 지진은 섭입대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뭐 해양판이 깊이 들어가야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했듯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 같은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화산 활동 같은 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형이요, 여러분 이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양쪽에 이렇게 서로 이런 경계가 생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해요. 주향이동 단층. 자,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서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어긋난 요 경계를 단층을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하고, 저기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근처에 보면은 샌안드레스 단층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향이동 단층인데, 주향이동 단층 중에서도
특히 저기 해령 사이에 있는 주양이동단층 있죠. 그걸 우리가 배웠던 거 뭐죠?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해령 사이에 있는 주양이동단층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딱 슬라이드 안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말했듯이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중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화산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지형이 생기는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는요,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게 끌려 내려가면서 움푹 들어간 요런 부분, 해구가 생기고, 그리고 짜부가 되면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진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깊이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 아무튼 나중에 배울 거지만 마그마가 발생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진은 깊이 내려가면서 까가가가 하니까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에까지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건 나머진 다 똑같아요. 해구, 화산, 지진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이제 습곡산맥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호상열도. 왜? 이쪽도 바다니까. 그죠? 호상열도라고 부른다는 거. 요것만 다른 겁니다. 해양판, 대륙판 이렇게 만날 때. 해양판 만날 때랑. 자, 그리고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건 조금 특이하니까 요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대륙판끼리 충돌할 때는 서로 계속 낑기다 보니까 그냥 계속 높아지기만 하고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다. 그래서 거기를 충돌대라고 한다고 했었죠. 습곡산맥 한 개만 생깁니다. 그리고 지진은 뭐 당연히 부딪히니까 일어나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천발, 중발 지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섭입대처럼 깊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발 지진까지밖에 안 일어나는 거 알아두시고,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폭발과 지진 다 일어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지진이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만. 그래서 이제 또 조심할 점, 해양판끼리 멀어질 때는 이렇게 뭐 맨날 여러분 봤었던 해령이랑 열곡이 생기는데, 여기 열곡 말고 대륙판끼리 멀어질 때는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진 요런 게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열곡대라고 한다. 대자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존형 경계는 이제 변환단층, 그러니까 주양이동단층인데 해령 사이에 있는 주양이동단층을 변환단층이라 한다 했죠. 거기에서는 이제 화산 폭발조차도 안 일어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니까. 근데 스치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뭐만?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여러분 요거 꼭 외워주세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막 지금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아우 이거 또 뭐 언제 다 외우냐 이럴 텐데, 여러분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A4 용지에다 한번 이거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써보실래요? 이거 한 쪽도 안 나와요. 반쪽이고요. 이거 영단어 막 200개, 300개씩 외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A4 용지나 노트에다가 써놨다가 그냥 시간 한번 하루 날 잡아서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자, 여러분 외우실 때 팁 드릴게요. 팁. 외울 때 팁.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쉽게 풀려요. 외우고 나면. 외울 때나 좀 짜증나지. 자, 먼저요. 천발 지진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런 질문은요 사실 가치가 없어요. 당연히 모든 판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보다는 신발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예요. 신발 지진은 말했듯이 저기 해양판이 저기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경계, 그러니까 섭입대에서만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뭐 저기 뭐 보존연이라던가 발산형 이런 데서 저기 판끼리 그렇게 스치거나 갈라지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는 섭입대에서만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안 일어나는 곳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는 곳이 딱 두 군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봐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통으로 6번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5, 6 중에서, 자 다시 화산 활동 안 일어나는 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요거 대륙판 안 일어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안 일어난다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경계랑 보존형 경계, 요 두 가지 유형에서 화산 활동 안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는 진짜 별표 100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됐죠? 자, 그리고
마그마가,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해양판이 깊이 섭입, 그러니까 섭입대 아니면 맨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저기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랑 1번, 2번 그리고 발산연계 4번, 5번 요런 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깊이 해양 지각이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양쪽으로 지각이 갈라져서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든지 이럴 경우에 생기는 거지, 이렇게 대륙끼리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천발 지진은 여기 다 일어나요. 근데 신발 지진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1, 2번 섭입대에서만 일어난다. 알겠죠? 요게 이제 신발 지진 일어나는 곳. 신발.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화산 활동 안 일어나는 거는 여기 3번이랑 6번 여기 두 군데서 화산 X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서 이 6가지 유형에서 어떤 지형이 생기고 화산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진은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지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문제 쉽게 풀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그거거든요. 저 그림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에 발산형 경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존형 경계도 있고 여기 수렴형 경계까지 있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선생님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A는 일단 변환단층이죠. 보존형 경계. 그리고 B는 해령이에요. 멘틀 대륙이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C는 멘틀 대륙 지금 하강하고 있는 곳 어디예요? 수렴형 경계, 해구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가볼까요? A에서, 자, 여기요. 변환단층에서 화산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자, 화산은 일어나나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대륙끼리 충돌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서는 화산 활동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산 안 일어나고요. 지진은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그죠? 왜냐하면 요 해양판에서만 까각까각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선 아무리 까각대도 천발 지진이에요. 신발 지진이 일어나려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그러니까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B에서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 B에서 화산 활동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마그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어나요. 지진은요? 어떤 지진? 여기도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C. 여기 해구에서 화산 일어나나요? 해구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요 밑에 쪽에서 내려갈 때 일어나죠. 그래서 해구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하면 틀린 말인데,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갔을 때 요 밑에서 마그마 생겨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C에서 저기 대륙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지진도 대륙 쪽으로 갈수록 여기에서는 천발, 그 다음 중발, 마지막에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대륙 쪽에서 저기 모든 지진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B와 C에서 멘틀 대륙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라 했어요. B, C. 자, B에서는 멘틀 대륙 뭐 하는 곳? 상승하는 곳이고요. C에서는 멘틀 대륙 어떻게 하고 있는 곳? 하강하는 곳. 그래서 저기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륙 상승,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륙 하강.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발달한 지형 한번 다 말해볼래요? 지형? 자, 먼저 A 근처. 이거 변환단층 있고요. 그죠? 주양이동단층이라 해도 되지만 변환단층. B에서는 이거 해령이잖아요. 그죠? 해령이고 가운데 이 V자로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열곡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요거 뭐예요? 요 라인을 요 깊은 바다 여기 해구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짜부대 갖고 들어 올려진 산맥, 습곡산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달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판이 생성되는 곳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생성되는 곳 어디입니까? 요 B죠. B예요. 소멸하는 곳은요? C겠죠. C 요 밑에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존형 경계인 A에서는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판이 보존된다 해서 보존형 경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정리했고요. 자, 이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는데,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시면 문제 쉽게 풀려서 문제 풀 때는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한마디 또 하고 끝내도록 하죠. 신발 지진은 섭입대에서만 발생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와 보존용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여러분 꼭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판해 경계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으니까 수능 볼 친구들은 꼭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